여러분 부엌에 있는 그 올리브유 혹시 저녁마다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먹는 그 올리브유가 오히려 혈관과 간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르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약회사들이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이제 그 가려진 이야기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층 식습관과 영양을 연구한 김도연 박사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건강을 정말 챙기려고 노력하시던 분들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따라 하셨는데 방법이 잘못되어서 독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엌 한편에 있는 그 작은 올리브유 한 병이 여러분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좋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같은 한 병의 기름인데 사용법에 따라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올리브유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올리브유를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드시는 숫자만큼 댓글에 써주세요. 서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정순자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정말 열심히 보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올리브유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는 매일 저녁마다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그냥 마셨대요. 아무것도 섞지 않고 말이죠. 건강해지려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이 지나자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혈당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정순자 어르신은 올리브유를 먹으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많이 당황하셨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제가 먹는 시간과 방법을 여쭤봤더니 바로 문제가 보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마을에 사시는 박정호 70세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일 때 올리브유를 딱 한 숟가락만 드셨어요. 그리고 점심 샐러드를 드실 때 야채 위에 살짝 뿌려서 드시는 정도였죠.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는 아예 쓰지 않으셨고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3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주 느끼셨던 손발 저림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고요. 같은 올리브유를 먹었는데 한 분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다른 분은 확실히 좋아진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여러분도 정순자 어르신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박정호 어르신처럼 제대로 된 방법을 아시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올리브유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황금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올리브유가 좋다는 것만 아셨다면 이제부터는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올리브유를 잘못 쓰면 위험해지는 이유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인데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올리브유를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요. 올리브유를 너무 뜨겁게 가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볶음 요리나 튀김을 할 때 올리브유를 쓰시는데 사실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올리브유는 16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안에 들어있던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거든요.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올리브유의 핵심인데 말이죠. 고열에 노출되면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식생활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올리브유를 다양한 온도로 가열해서 성분 변화를 측정했는데 고온에서 가열했을 때 폴리페놀 함량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비싼 올리브유를 사다가 튀김이나 고온 볶음에 쓰시는 건 돈만 낭비하는 셈이죠. 오히려 일반 식용유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김영수 68세 어르신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모든 요리에 올리브유만 사용하셨어요. 튀김도 올리브유로 하시고 고기 볶을 때도 올리브유를 쓰셨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온으로 변질된 올리브유가 오히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약한 불로 하시고 가능하면 올리브유는 샐러드나 빵에 찍어 먹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꼭 볶음을 하셔야 한다면 팬을 뜨겁게 달구지 마시고 올리브유를 먼저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바로 붓는 습관만큼은 꼭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올리브유로 어떤 요리를 하시나요? 혹시 튀김이나 강한 불에서 볶음 요리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할 게 바로 가짜 올리브유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마트에 가보시면 올리브유가 정말 많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일부는 순수한 올리브유가 아니라 다른 기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올리브유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식물성 기름을 많이 섞어 놓은 제품들이 있어요. 스페인 코르도바에 있는 식품연구소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유를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조사 대상 중 30% 정도가 순수한 올리브유가 아니라 다른 기름과 섞인 혼합유로 확인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올리브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값싼 식물성 기름을 섞어 놓은 거죠. 이런 제품을 쓰시면 당연히 올리브유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미자 74세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마트에서 가격이 저렴한 올리브유를 사서 꾸준히 드셨는데 혈당 수치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제품을 확인해 보니 순수 올리브유가 아니라 다른 기름이 많이 섞인 제품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신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그럼 어떻게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병을 보세요.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빛에 노출되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중요해요. 너무 맑고 투명한 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진짜 올리브유는 약간 진한 녹색이나 황금빛을 띱니다.
냄새를 맡아보시면 풀 향기 같은 게 나야 정상이에요. 가격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순수한 올리브유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순도가 높은 등급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올리브유는 어떤 병에 담겨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먹는 시간에 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올리브유를 언제 먹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밤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가잖아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고 해도 기름은 기름이거든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영양학회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같은 양의 올리브유를 아침에 먹은 그룹과 저녁에 먹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저녁에 섭취한 그룹이 지방간 위험도가 2배나 높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낮보다 소화나 흡수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기름을 먹으면 간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박진수 75세 어르신도 이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저녁 식사 후에 소화가 잘 되라고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드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감이 심하고 몸이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 시간을 바꿔서 아침에 드시도록 했더니 그런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위장이 깨끗할 때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하루 종일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점심때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점심은 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저녁, 특히 식사 후나 잠자기 전에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올리브유를 드시나요? 혹시 저녁에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올리브유도 엄연히 기름입니다. 칼로리가 높아요. 하루 권장량은 대략 한두 숟가락 정도예요. 그 이상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식이 연구를 보면요. 올리브유를 하루에 2스푼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증가율이 훨씬 높았어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거죠. 특히 노년층은 활동량이 젊은 사람들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소모가 덜 되는 겁니다. 이성자 69세 어르신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걸 보시고는 하루에 3숟가락씩 드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점심 샐러드에 또 한 숟가락. 건강해지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체중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은 이해가 안 가셨대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올리브유만 먹었는데 살이 찌니까요. 하루 한 숟가락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많아야 2숟가락이에요. 그리고 음식에 곁들이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속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적당량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은 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올리브유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5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시는 부분이에요. 올리브유는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산화됩니다. 산화되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식품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올리브유를 밝은 곳에 두고 빛에 노출시켰더니 2주 만에 산패율이 40%나 증가했대요. 산패라는 건 기름이 변질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먹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창가나 밝은 곳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윤정이 73세 어르신은 올리브유를 싱크대 바로 위 선반에 두셨어요. 요리할 때 쓰기 편하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창문 바로 옆이었던 거예요. 몇 주 지나니까 올리브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대요. 산패된 거죠. 그걸 모르고 계속 사용하셨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올리브유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싱크대 안쪽이나 찬장 깊숙한 곳이 좋아요. 뚜껑도 꼭 닫아 두셔야 하고요.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산화를 빠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개봉하시면 6개월 안에 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품질이 떨어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차가우면 올리브유가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실온에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사광선만 피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올리브유는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오늘 당장 옮겨두세요. 이렇게 5가지만 주의하셔도 올리브유를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온 조리를 피하고 진짜 제품을 고르고 아침에 드시고 적당량만 먹고 잘 보관하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리브유를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황금 같은 조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올리브유를 잘못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반대로 올리브유를 제대로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잘 따라 하셔도 올리브유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약이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황금 습관은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위장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드시면 흡수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올리브유 속 좋은 성분들이 빠르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시면 더 좋아요. 이게 가장 순도가 높고 영양소도 풍부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물 한 컵 마신 다음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그냥 드세요. 처음에는 좀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나서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빈속에 기름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드세요. 그럼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시면 장 운동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간단한 습관인데 효과는 확실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올리브유의 올레산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토마토를 익혀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드실 때 효과가 더 커요. 물론 익힌 토마토도 좋지만 생토마토의 영양소가 올리브유와 만났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방울토마토 3개 정도를 깨끗이 씻으시고 거기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살짝 뿌려서 드세요. 간단한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사이사이에 드셔도 좋아요. 소금을 살짝 뿌리면 맛도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토마토의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하고 올리브유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올리브유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토마토 조합은 정말 강력하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마늘과 함께 먹는 겁니다. 마늘도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잖아요. 특히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올리브유와 만나면 효과가 배가 돼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생마늘은 자극이 강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늘을 살짝 구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운 마늘은 자극은 덜하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늘 반쪽 정도를 잘게 다져서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 섞으세요. 그리고 샐러드 위에 뿌려서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마늘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올리브유와 섞이면 부드러워져요. 마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매일 드시기는 부담스러우시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들도 건강에 정말 좋죠.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비타민 E와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만나면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거든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짠 견과류는 혈압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신 후에 아몬드나 호두를 몇 알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뇌 건강도 지키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서 간식을 덜 찾게 되세요. 특히 치매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치매 예방 식단, 여러분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브유는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공기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뚜껑이 헐거우면 공기가 계속 들어가서 산화가 빨리 되거든요. 올리브유를 쓰신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꼭 닫으세요. 그리고 뚜껑에 기름이 묻어서 헐거워진 것 같으면 깨끗이 닦아내시거나 아예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올리브유를 개봉하시면 병에 개봉일을 적어 두시는 겁니다. 작은 스티커에 날짜를 적어서 병에 붙여두세요. 그럼 언제 개봉했는지 한눈에 보이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유 상태도 가끔 체크하세요. 색깔이 너무 탁해졌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쓴맛으로 변했다면 사용하지 마시고 버리셔야 해요. 아까워서 그냥 쓰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개봉한 지 오래된 올리브유가 그대로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래됐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새 제품을 사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5가지 황금 활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토마토와 함께, 마늘과 함께, 견과류와 함께, 그리고 보관 상태 점검. 이 원칙들만 잘 지키셔도 올리브유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올리브유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 저녁 늦게 먹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 이 4가지만 피하셔도 올리브유를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가짜 제품을 조심하시는 것까지 더하면 완벽하죠. 반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기억하시나요?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고 토마토나 마늘이나 견과류 같은 좋은 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칙들만 지키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죠?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올리브유를 잘못 관리해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분들도 봤고, 반대로 제대로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도 봤어요. 그 차이가 뭐였냐면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였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간에 부담이 가서 피로감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혈당이나 혈압 수치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좋은 마음으로 올리브유를 먹었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어요.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손발 저림 같은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같은 올리브유 한 병인데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셔보세요. 물 한 컵 마시고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그리고 다시 5분 후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딱 이것만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장 운동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지속하시면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도 변화가 올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잡으시면 돼요.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